AI와 함께하는 생산 효율성 향상이란 무엇인가? AI와 함께하는 생산 효율성 향상 혁신 프로그램 소개합니다. 지금 제조업이 처한 환경은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사람은 없고 젊은이들은 제조업을 기피하고 남은 인력들은 고령화되어 가고 있을 뿐 아니라 인건비는 오르고 원부 자재비도 올라 원가 상승에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매출은 오르지 않아 비즈니스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서 잠시 동영상 한 개를 시청하신 후 계속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통계청에서 내놓는 제조업 생산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난 7월에 마이너스 8.1%를 기록했고요. 이게 지난해부터 계속 추세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매출에도 영향을 줘서 한국은행이 2분기 매출 조사 결과를 제조업 매출 조사 결과 발표했는데 마이너스 6.9%에서요. 1분기보다 한 3배 정도 더 나빠진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이걸 더 큰 문제는 제조업 전체로 봤을 때 이게 잠깐의 추세냐, 그게 아니라 한 2011년 그때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제조업이 어느 정도 성장세를 유지해 왔었는데 그 이후에 급격히 지금 무너지기 시작해서요. 계속 안 좋다가 2017년, 18년 잠깐 좋았고요. 그리고 2021년에 그 재정을 많이 풀면서 그 덕에 2021년에 잠깐 좋았다가 올해 안 좋아졌는데 지금 상황은 금융위기 이후 폭도 가장 깊고 기간도 더 길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를 극복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분적인 개선 활동을 통한 지속 혁신을 하였고 그 결과 고객의 필요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고객 요구에 대응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환경 변화에 모두 대응하는 기업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맞춤형 혁신 시대. 이제는 시장과 고객과 일치하는 맞춤형 혁신을 해야 할 필요가 커졌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고객 만족과 경쟁사를 맞춤형 혁신이어야 합니다. 기업의 형태와 규모와 업종에 따라 혁신의 방향을 달라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기업의 포트포리오를 설정하고 포트포리오에 맞는 혁신을 해야 합니다. 업종별 포트포리오에 따른 구조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구조 혁신은 시간과 부가가치와 코스트라는 3대 축의 혁신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이 일을 추진할 수 있는지 그 절차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동영상 한 개를 더 시청하고 가겠습니다.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높아진 생활 수준의 삶의 질을 중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제조업의 인기가 식기 시작한 건데요. 3D 업종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산업재해, 저임금, 고강도의 노동 현장으로 인식되며 제조업 기피 현상이 생겨났습니다. 한국의 제조업 노동자 비중은 정점이었던 1989년을 기준으로 가파르게 감소했고 제조업의 전성기는 1990년대 말에 들어 끝나게 된 건데요. 이 시점은 경제 호황기를 지나 하강기에 접어드는 때와 맞물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점부터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되고 가전제품 생산이 늘어나면서 핵심 부품인 반도체의 중요성이 커지기 시작한 건데요. 반도체 연구를 해온 우리나라 기업들은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반도체 세계 판매량 2위를 달성했고 이 고부가가치 제조업은 기술, 자본 집약적 첨단 산업 시장에 큰 역할을 해주었는데요.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정보기술 관련 산업이 급속히 성장하며 서비스업의 전성기가 시작됐고 2차 산업은 산업화 시대의 유물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And it's not only a matter of share in the gross domestic product, but also of the structure of the industry. We can say that manufacturing still is very relevant for each national economy. And that is not confined to the pure manufacturing activities, but manufacturing induces a lot of services. 제조업의 쇠퇴는 우리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앞서 산업혁명과 공업화를 겪어온 많은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제조업 강국으로 꼽히는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수많은 선진국은 금융과 문화, IT 등 고부가가치 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제조업 부흥을 위한 끈을 놓지 않고 있죠. 전 세계가 제조업에 힘을 쏟는 이유는 제조업은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산업 분야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인 성장성과 가능성을 평가하고 철수할 것인지 재투자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냉정해야 합니다. 버릴 것과 줄일 것과 취할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버리고 줄이고 강화하는 3방향의 전략적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철수와 축소와 성장을 위한 투자라는 전략적 3대 과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버려야 할 것을 먼저 결정하는 의사결정이 구조혁신의 첫 출발입니다. 막연하게 좋아질 것이라는 환상을 버리고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구조를 조정해야 합니다. 기업의 구조는 4종류가 있습니다. 퇴출기업, 육성기업, 벤처기업, 수익기업입니다. 퇴출기업은 매출도 줄고 이익도 줄어들어 만성적자가 나는 기업입니다. 사업에서 벌어들인 이익이 이자보다 작은 한계 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사업의 지속성이 의미가 없는 기업을 말합니다. 다음은 매출과 이익이 닿보인 상태의 기업을 말합니다. 시장은 존재하나 경쟁에서 밀리고 신제품 히트 상품이 없어 돌파구를 찾지 못한 기업을 말합니다. 그 다음은 미래 성장은 매우 기대가 되나 당장 시장이 열리지 않아 매출이 미비하고 기술 투자가 늘어나 이익이 나지 않는 기업이 벤처기업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모두 구조혁신 즉 조직구조, 매출구조, 시장구조, 제품구조, 고객구조들을 검토하여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첫째는 외부에서 길을 찾아보는 것으로 시장과 고객의 변화를 분석해야 합니다. 맞춤형 혁신 전개 수순. 가장 중요한 트렌드 분석입니다. 산업의 트렌드, 정책의 트렌드, 기술의 트렌드를 보고 시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자동차 산업은 전기 및 자율주행자동차 방향으로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으며 IT 분야는 인공지능 트렌드로 변화하고 있음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목표 설정이 먼저가 아니라 방향 설정이 먼저입니다. 방향이 설정되었다면 그 다음은 내부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설비의 능력과 인원 능력을 동시에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생산 부문의 능력 조정이 검토합니다. 필요한 설비와 불필요한 설비, 남는 설비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인원도 검토해야 합니다. 공정별 필요한 최소 인원과 과부족을 파악한 후에 문제점과 개선할 과제를 찾습니다. 이 분석을 통해서 설비와 사람의 능력을 조정하고 버릴 설비와 줄일 사람은 선별합니다. 물동의 변화를 고려하여 물량 증대 시를 고려한 여유 설비와 인력 운영 방안을 검토합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특근 가능 일수와 시간을 고려한 맨아워를 산정합니다. 그 다음은 생산 속도나 불량률 같은 성과 지표 KPI를 선정하여 현재의 수준을 기준으로 목표를 정하고 필요한 향상 목표를 설정한 후에 이 목표를 생산 능력 산출에 반영합니다. 시간당 생산량, 인원당 생산량, 불량률을 감안한 투입량의 조정 리드타임을 반영한 납기 가능성 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향상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개선 과제를 설정해 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측정이 되어야 관리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어야 개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기존 사업 중 생존 가능한 사업에 대한 구조혁신이며 경쟁력을 만들기 위한 조건의 개선 활동입니다. 두 번째 활동은 성장 가능한 신제품, 신상품을 개발하는 일입니다. 이 일은 진입 가능한 시장을 조사하고 목표 고객이 확정된 후에 추진하는 선고객 후개발의 방식으로 기존 거래처와 관계 마케팅으로 전개하는 방식입니다. 반대의 경우는 선개발한 제품을 가지고 고객에게 프로모션하는 방식으로 주로 벤처기업들이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구조혁신에 사용되는 혁신 툴로는 PMS 방식을 사용합니다. 기술의 트렌드를 파악하여 선행기술로 길목지키기 상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고객의 니즈에 신속 대응하는 것과 고객이 모르는 신기술을 개발하는 방식의 마케팅 전략이 지속성장 가능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B2B 경영을 하는 기업은 신기술 개발과 기존 제품의 기능 및 성능에 대한 고객 불만 요소를 대표 개량하여 기존 제품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마케팅 전략도 유효한 수단입니다. 기존 제품의 개량은 고객 입장에서 투자와 개발 기간을 단축하여 시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신제품이 런칭하는 동안 공백을 메꾸어주는 중요한 마케팅 전략입니다. 결국 지속성장하기 위한 전략은 4방면의 추진이 필요합니다. 기존 제품의 기존 시장에서의 마켓세어 증대와 기존 시장에서 기존 제품의 개량, 기존 제품으로 신시장 진출, 신제품으로 신시장 개척의 방향이 있습니다. 전략 방향의 설정 후 현장의 기초와 기본을 재정비하는 청소와 표준화 유지를 위한 OS 방법론을 적용해 작업 환경을 깔끔하게 재정비해야 합니다. 둘째 활동은 자동화 및 디지털화를 추구하는 일로서 고령화 시대 대응과 인력 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의 활동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자동화는 사람의 손을 덜 타는 기계를 도입하는 것이며 누구든 쉽게 공정에 적응이 가능한 이지 매뉴팩처링 방식을 말합니다. 이때 고려해야 할 포인트는 어렵고 힘들고 더러운 공정을 먼저 자동화하여 사람들이 기피하지 않도록 쉽게 운영되는 공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는 사람이 하는 공정과 일을 자동화로 대체 가능한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로딩, 언로딩, 이동, 운반, 검사, 확인 등을 작업을 우선적으로 자동화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전체 생산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MES를 구축해 디지털화를 진행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기계에 IoT 센서를 설치해 데이터를 자동 수집이 되는 구조를 만들고 실시간 데이터가 수집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네 번째 활동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활동입니다. MES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를 모아 빅데이터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하는 것입니다. 생산 실적, 설비 가동, 품질, 원부자재 사용량, 투입 인원과 공수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생산 현장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모으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빅데이터 도구를 도입합니다. (50주년을) 맞은 창원 국가산단의 과거와 미래를 짚어보는 KBS 창원 연중기획 순서입니다. 오늘은 활용도가 높아지는 인공지능과 제조업의 만남을 짚어봅니다. 최근에는 제조 분야에 특화된 차세대 인공지능, 초거대 AI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형관 기자입니다. GPT-4 Turbo. 복잡한 계약서를 쉽게 요약하고 문장을 입력하면 원하는 동영상도 금세 만듭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 최적의 답변을 내놓는 차세대 인공지능, 초거대 AI입니다. 2년 전 챗 GPT 등장 뒤 단순 호기심을 넘어 점차 일상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들은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연평균 한 30% 이상의 그런 어떤 이제 고도 성장을 이루고 있다. 생성형 AI는 우리가 휴대폰이라든가 아니면 PC라든가 우리 주변에서 바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초고대 AI 활용은 제조 산업도 예외는 아닙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최근 정부 지원을 받아 제조 분야에 특화된 초거대 AI 개발에 나섰습니다. 수많은 공정 데이터를 분석해 품질 관리와 생산 공정의 최적 상태를 스스로 찾고 또 문제 해결까지 하는 인공지능입니다. 이를 제조업 공정에 적용하면 설비나 장비 분량의 결함을 줄이고 작업 과정을 개선해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AI 기능의 활용 대상과 방법. 이제부터 AI 기능을 활용하는 대상과 방법을 소개합니다. AI를 활용하면 생산 흐름을 객관적으로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생산 계획 대비 실적이 분석되어 미달성 요인을 파악할 수 있고 납기 준수율을 파악하여 미납 요인을 리드타임인지 불량인지 작업시간인지 등의 요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계의 고장을 미리 예측하는 유지보수 시스템도 개발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활동은 유연한 생산체계 구축입니다. 다품종 소량화, 백인백색의 다양성 증대 시대에 대량 생산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에 적응하려면 품종을 축소하기보다는 생산 라인의 유연성을 키워야 하는 과제가 대두됩니다. 생산의 유연성이란 다모델 동시 생산, 홀류 생산, CELL 방식 생산, 소로트 생산, 짧은 리드타임 모델 변경 시간 단축, 다기능화 등의 다양한 형태의 대응 방식이 모두 해당됩니다. 모듈식 생산 라인을 설계해 모델에 따라 생산 공정을 수시로 바꿀 수 있는 생산 방식이 필요해졌으며 이런 생산을 유연 생산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제품을 소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기계를 빠르게 설정. 이런 신속한 모델 전환하는 기술을 적용해 생산 전환 시간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활동은 인적 자원 개발입니다. 직원들이 여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다기능 작업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구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직원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활동은 공급망 최적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내부 생산체제가 정비된 후에 공급망에서 공급되는 원부자재의 적시 공급이 생산 라인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필요하므로 공급망 최적화 활동이 필요합니다. 저스트 인 타임 생산 방식은 필요한 제품을 정확한 시간에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공급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재고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불필요한 재고를 줄이고 필요한 만큼만 관리하는 것입니다. 자사의 생산 계획을 선행, 공유하여 적시 생산을 하도록 유도하고 내부 리드타임을 단축해 신속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자사 생산 계획의 변동폭만큼 재고를 확보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활동은 품질 관리 강화 활동입니다. 불량이 발생하면 원가 상승 요인이 될 뿐 아니라 납기 미준수 요인이 되기도 하고 추가 생산, 재생산을 해야 하므로 생산 계획 준수가 어려워집니다. 기준치 이상의 불량이 발생하면 원부자재의 부족으로 생산의 결품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근본적으로 불량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던지 아니면 균일한 불량률을 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을 줄이기 위해 통계적 공정 관리와 식스 시그마 같은 방법론을 도입합니다. 또한 품질 검사 과정을 자동화해 실시간으로 불량품을 발견하고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홉 번째 활동은 지속 가능성 추구 활동입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폐기물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 목표입니다. 재활용을 확대하고 친환경 기술을 도입해 생산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10번째 활동은 성과 측정 및 지속적 개선입니다. 정기적으로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할 부분을 찾아내 실행해야 합니다. 혁신 프로그램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업데이트를 통해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AI와 함께하는 생산관리. 이제부터는 AI를 활용한 효율적인 생산관리 기능을 전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예측 분석 및 수요 예측 기능입니다. AI는 미래의 수요를 예측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머신러닝 기술을 사용하면 더 정확하게 시장의 요구를 예측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생산 계획과 재고 관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품질 관리 및 불량 검출 기능도 가능합니다. 컴퓨터 비전 기술을 통해 제품의 품질을 실시간으로 검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딥러닝을 통해 불량을 예측하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설비의 예측적 유지 보수 기능입니다. AI와 IoT 센서를 이용해 장비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고장이 나기 전에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적의 유지 보수 일정을 잡고 장비의 고장으로 인한 생산 차질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품별 라인별 공정 최적화 기능입니다. AI는 생산 공정을 자동으로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화학습이라는 AI 기술을 사용하면 에너지를 적게 쓰면서도 생산량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줍니다. 다음은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RPA 기능입니다. 반복적인 관리 업무를 AI가 자동으로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수를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트윈 기능입니다. 디지털 트윈은 실제 생산 라인의 디지털 복제본입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가상의 공간에서 생산 과정을 시뮬레이션해 최적의 조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어 처리를 활용한 지식 관리 기능입니다. AI는 방대한 양의 기술 문서와 보고서를 자동으로 분석해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정보 검색과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다음은 AI를 통해 공급망의 위험을 미리 예측해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급업체를 선택하는 데 있어 최적의 결정을 내리고 재고 수준도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 인사이트 분석 기능입니다. AI는 소셜미디어와 고객 피드백을 분석해 제품 개선과 신제품 개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기능입니다. AI 기반 추천 시스템을 통해 복잡한 생산 관련 의사결정을 쉽게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도구를 통해 더욱 효율적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AI 도입 및 운영 전략 기능입니다. AI 도입을 위해서는 우선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하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또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며 AI 사용에 따른 윤리적 문제와 규제도 준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AI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생산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으며 AI의 도입은 이러한 혁신을 더욱 가속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